뭔가 작품성이 뛰어나고 뭐 좋은 영화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솔직히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4월 16일에 개봉한 영화 야당을 감상을 했습니다. 촬영은 2023년 11월에 끝났는데 이제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개봉 시기를 미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개봉한 게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개봉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제목 때문에 말이 좀 있었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당, 야당 이런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이 마약 범죄 수사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뜻하는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작사가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들을 보면은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이런 굵직한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만들어 온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서 의도된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실제 영화상에서도 이제 시점이 대선 시즌이긴 하죠. 흔히 말하는 창고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이 영화도 방송에서 신작 리뷰해야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 거지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꽤 즐겁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자기 역할을 잘 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줍잖게 이 메시지를 넣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한다거나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나는 오락영화야, 나는 팝콘 무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인 황병국 감독이 누구냐면은 부당거래에서 30만원 국선 변호사 30만원 받아요 30만원 했던 그 국선 변호사로 유명한 그분이십니다. 이 베테랑이나 서울의 봄 같은 작품에서도 인상 깊은 생활 아재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이제 영화 감독이었는데 대중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작품에서의 연기로 더 알려져 있긴 하죠. 이 황병국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 야당 브로커나 마약 수사관 아니면 전직 형사 등 이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본인도 취재 도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 영화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리얼하게 재현이 되죠. 감독의 경험에서 저런 장면이 나온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마약 유통 구조나 뭐 점조직, 호텔, 마약 파티 이런 장면들은 실제 사건에서 따온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계기로 오락영화 감독으로서도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도덕적으로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인물들이 각자의 욕망과 생존을 위해서 서로 속고속이는 그런 피카레스크 범죄물입니다. 이 주인공부터가 선량한 시민과는 거리가 좀 멀고 주인공이 얽히는 인물들도 대부분 범죄자들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이죠. 평소에 이런 어둡고 건조하면서도 인물 간의 에너지가 팽팽하게 충돌하는 그런 분위기의 범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이 다음에는 이런 전개로 가겠구나. 저 인물은 이 장면에서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클리셰의 향연이에요. 심지어 그 예측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범죄 영화에서 정말 익숙하게 봐왔던 설정과 장면들이 연달아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고 신기했던 거는 이 영화는 그 뻔함이 지루함이나 식상함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묘한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마치 너무 잘 아는 길을 편안하게 걷는 그런 느낌 속에서 내가 예상했던 그 클리셰가 정확하게 딱 등장할 때 역시 그렇지라는 그런 반가운 쾌감이 들었다 할까요? 김이 새버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 감독과 관객들 사이에 야 우리 이거 알지?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모든 상황이 망해가지고 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시간이 과거로 돌려지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된 큰 그림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였지롱 이라고 하면서 판세를 단숨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오션스 11 같은 이 케이팝 무비에서 정말 숱하게 봤던 그 방식이죠. 이것도 너무나 익숙한 구조인데 야당은 이런 구조를 정말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또 볼만해요. 이게 또
어느 정도 결말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 쌓아 올린 그 긴장감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속도감 있는 편집 같은 것들 덕분에 이 오락영화로서의 재미는 확실히 보장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전형적일 수 있는 서사와 구조를 매력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거는 배우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특히 이 주인공인 이강수 역을 맡았던 강하늘 배우는 이 영화에서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껄렁껄렁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좀 짠한 구석도 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질을 보여주는 이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 한동안 충무로에 젊은 주연급 배우가 부족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강하늘 배우처럼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역량을 입증하는 배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 한국 영화계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검사 구관이 역으로 나오는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은 불법적인 거래도 서슴지 않는 위선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캐릭터죠.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현실의 권력 구조에 대한 풍자하는 대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사 한 줄이 이 제작사의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내는 것 같기도 했고 제목인 야당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노리고 쓴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수사대 형사인 오상재 역의 박해준 배우도 좋았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관식을 연기했던 그 배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눈에 들어온 최원빈 배우랑 이태원 클라스에서 인상 깊었던 류경수 배우 같은 이 젊은 배우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제니 엄마로 나와서 인상 깊었던 경상도 사투리 연기를 보여줬던 김금순 배우가 여기서는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만큼 배우들 간의 연기 호흡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야당이 뭔가 작품성이 뛰어나고 뭐 좋은 영화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솔직히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리셰의 반복이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전개는 일부 관객들한테는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 한들 재미있는 오락영화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도 없이 그냥 2시간 동안 스릴 넘치고 유쾌한 범죄 드라마를 즐기고 싶을 때 그냥 편안하게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서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본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다면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는 점인데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약 250만 관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청불 등급은 극장 흥행 면에서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마약 범죄 소재를 다뤘던 영화 독전이 15세 관람가잖아요. 근데 왜 야당은 청불 등급을 받았을까? 물론 이 영화 속에 마약, 폭력, 선정적인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수위가 과연 15세 등급을 받은 독전 대비 야당이 청불 등급을 받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나?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때로는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독전의 사례가 있으니까 기준이 뭐야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약간의 수위 조절을 좀 해가지고 15세 관람가를 좀 받았다면은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OTT에 공개가 되고 나면은 좀 더 사랑받게 될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하자면은 야당은 범죄 스릴러 장르에서의 익숙한 클리셰들을 영리하고 뻔뻔하게 활용해서 장르적 쾌감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서사를 강하늘 배우를 중심으로 한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 앙상블이 성공적으로 커버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가볍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범죄 오락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어려워진 점이 현실적인 그런 아쉬움으로 좀 남고요. 중의적인 제목이나 특정 대사가 개봉 시국과 잘 맞물려서 오히려 개봉이 늦춰진 게 좀 더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은 어디까지 퍼져 있나? 권력과 검찰, 정보원은 어디까지 어떻게 얽혀 있나? 이런 질문으로 범죄를 통해 권력을 들여다보고 권력을 통해 인간의 생존 방식을 들여다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